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과 달리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매점의 7월 판매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며 다우는 5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폭의 교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계 3위의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확량 감소를 우려해 연말까지 밀을 비롯한 곡물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공기업 자산 가치가 1,510억 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경제 기여도는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발 훈풍에 1800 돌파가 기대가 됐었던 코스피. 그러나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780까지도 밑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종가 기준 1780은 사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문제는 수급에 꼬임이 있었었죠. 외국인들이 거의 수급의 핵심 세력이었었는데 어제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연기금 역시 1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어제 수급이 일단 좋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한 RT주 가운데 LED주가 이제 급격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큰데 말이죠. 하지만 1800 밑에서 이렇게 이틀 3일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에너지 비축 과정이라며 나쁘게 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5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거의 1784 정도에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이제 3일째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의 매물의 그 매물 규모가 무시 못할 정도였기 때문인데 어제도 기관이 300억 이상 던졌죠. 원달러 환율도 어젠 3원 이상 빠지면서 그래도 코스닥이 장중에 하락 반전되는 바람에 1166원 정도는 사수가 됐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랄 수 있는 1166원 이 라인이 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일본이 굉장히 좋았었죠. 실적 호재 때문에 또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굵직한 자동차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어제 1.7% 이렇게 뛰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중화권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졌고요. 대만도 역시나 함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정도의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지표 진짜 고용보고서 발표 하루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한다라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면서 결국 소폭 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ADP에서 내놓은 민간부문 고용은 좋았었는데 하루 만에 고용 관련 지표가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짜 고용보고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의 경우에는 소폭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서 7월 고용보고서 하루 앞두고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이틀 연속 조정을 맞으면서 그래도 1780선은 사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 어제 LED주의 급락이 또한 특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또 어떤 흐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제장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ED주가 정말 불쌍할 정도로 급락세를 어제 연출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지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슨 일 있느냐라는 듯이 연일 계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좀 쉬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네, 지수상으로 놓고 보자면 지수는 신고지수를 형성한 이후에 한 2년 신고지수를 형성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상당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부터 분석을 해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함께 시장 반등의 주역으로 나섰던 기금공제, 주로 이제 연기금의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네. 이 기금공제 역시 16거래일 만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매도로 반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지만 시장의 그 시장 반등, 신고 연고 지수를 갱신하는 주역으로 최근에 한 2, 3개월 이상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금공제가 순매도로 동시에 반전됐다는 부분들은 네. 수급적으로 분명히 약화되는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업종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 그 상당히 오랜만에 그 순매도로 반전이 됐는데 네. 이 매도를 집중한 업종을 살펴보면 뭐 단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예. 이 LED 업종의 매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삼성전기 한 종목만 외국인들이 약 1,150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 기금공제에도 약 160억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기금공제의 160억 매도는 뭐 많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지만 기금공제의 규모나 뭐 한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뭐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업종상으로 역시 명암이 확실하게 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기전자 업종이 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의 영향으로 해서 전일은 그동안 잘 버텨왔던 여타 종목 삼성 SDI나 네. 아니면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기존에 강한 모습을 유지를 했었던 이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이런 업종들은 소폭 조정이 나오는 업종도 있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그 강세를 지속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폭 조정이 나오는 업종 역시 급등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소폭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상의 흐름이 이렇게 그 더욱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그 수급과 업종상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수급은 단기 약화의 패턴으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업종상의 흐름은 이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차별화가 주도주의 언더퍼폼으로 이렇게까지 심화된 국면은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조선주 중심의 경기 사이클을 살펴보더라도 네. 지수 자체가 폭락할 때를 제외를 하고는 2008년도에 하반기에 폭락을 맞이했을 때를 제외를 하곤 네. 한 4, 5년간 이렇게까지 차별화되는 국면은 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황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차별화가 어쨌든 지금 업종상의 흐름으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별화의 심화는 점진적으로 그 차별화의 약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의 전일 형성된 500만 주의 거래량은 네. 99년도 6월 달에 500만 주, 67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한 10년 넘게 만에 최고의. 사상 최대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 일간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단기 하락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네.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의 심화가 좁혀질 가능성은 결국에 이제 전기전자, 특히 LED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네. 하고, 네. 이것은 반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최근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수 상승을 담보해내고 있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 업종의 화학 업종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 이런 업종들이 조정을 보이고 전기전자가 테크니컬적인 반등을 한다면 네. 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질적 성격은 그리 좋은 구도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장에 대한 분석, 최근의 시장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또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 거의 그 정점이었다고 보고 이제는 특별히 많이 빠졌던 LED 쪽을 중심으로 해서 IT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오고 반대로 지금까지 너무 잘 갔었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예를 들어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위쪽에서는 더 이상 좀 쉽게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화제의 어떤 중심에 서 있습니다. LED 업종에 대한 의견을 삼성전기 역시 포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제2의 하이닉스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쪽 LED까지 같이 얽혀서 다들 수요 공급 문제로 IT는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분석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공급 과잉 얘기하면 절대 아니다. 수요가 충분히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어느 쪽 말을 믿어야 좋을지 참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석이 좀 그래도 믿을만 하다면은 삼성전기 어떤 바닥권 지금 한 저가 매수에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 어제 급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쎄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전기전자 업종의 그 경기 변동 사이클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그 상당수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2000년도에 그 화랑 장세와 폭락 장세를 경험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은 네.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전기전자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이런 그 경쟁력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네. 이미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그 주도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들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 산업을 이끄는 주도력이 그 강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과 같이 물론 경기 그 변동에 따른 그 사이클이 격차가 좀 심한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심한 건 사실이지만 네. 과거와 같은 그러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일은 격차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LED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이 LED 업종의 그늘을 드리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죠. 어제 왜 그렇게 많이 빠진 건지.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 날 모 증권사에서 그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네. 2011년 공급 과잉 가능성입니다. 이 모 증권사에서 2010년 하반기까지는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돼주겠지만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2011년 상반기 정도 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이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LED 업체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요를 결국에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전방 산업에 있는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네. 단가 인하 압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삼성 LED를 중심으로 LED 업체들, LG노텍 이런 그 LED 업체들이 전방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의 그 단가 인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 단가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삼성 LED에서 그 월드컵에 대비해서 그 생산해 놓은 물량이 네. 충분히 팔리지 않아서 지금 재고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문사의 손절설입니다. 이 자문사에 칠공주 해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문사가 이제 삼성전기를 좀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예, 이 자문사들이 그 지금 손절매에 나서고 있다. 실제적으로 자문사의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예. 이 매도가 나오는 그 수량과 양상으로 봤을 때는 예.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공급 과잉 가능성과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인데, 네. 세 번째 월드컵에 대비한 재고 증가와 자문사 손절 같은 것은 일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산업 전체의 추세를 바꿀 만한 큰 네. 것은 그렇죠.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과잉 가능성은 아직까지 가능성에 속하는 사안이고, 네. 만약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서울반도체와 같은 기업이 이 공급을 좀 조절하는 양상을 보이면 이런 양상들은 충분히 시장에 알맞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인데, 단가 인하 압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이 가격 인하는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공급 확대 첫 번째 말씀드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이 두 번째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상충되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싸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라서 공급 과잉 커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것도 아직 다 가능성과 우려죠. 예. 그래서 하지만 주가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13거래일 동안 22%나 하락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경기 사이클은 이제 주도업종과 주도주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번 경기 사이클은 IT와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IT 쪽에서는 이제 LED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이 되어 왔는데, 네. 주도주가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도주의 핵심적인 기능이 시장 예시 기능이다라고 이제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삼성전기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 얘기가 지금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LED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김학현 차장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빠지기 좀 전에 조금 덜 빠졌을 때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 관점을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고 나서 오히려 지금 찬스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삼성전기가 지금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한 15%가량 빠졌을 때 매도를 계속 해오긴 했지만 네. 그렇게 큰 매도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하루에 삼성전기와 같은 주도주를 9%나 빼면서 외국인과 기관 공이 80만 주씩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건 외국인과 기관은 그러니까 강성 투자자로 볼 수 있는데, 강성 투자자들이 지금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부분, 기술적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은 부분 상황 속에서 네.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국면은 좀처럼 시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작년에 작년 중반에 나타나긴 했는데, 네. 작년 중반도 한 3, 4일 연속해서 급락하다가 2, 3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락했을 때를 단기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역시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특히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의 기운이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아침에 개장과 더불어서 한 1시간 이전에 만약에 12만 원 초반 부분까지 진입을 한다면 네. 아주 훌륭한 단기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11만 원대까지도 초중반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냥 홀딩입니까? 홀딩이 아니라 추가 매수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까지? 손절 보시나요? 라인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만 5천 원 부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10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간다면, 네. 이제 분할 매수를 금액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네. 매수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네. 금액 균등의 원칙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낮아지게 되면 10만 5천에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 손절률은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확률이 높은 수익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대한 어떤 종목 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분위기상 제가 한번 더 여쭤보았던 것이고요. 오늘 들고 오신 특별한 종목도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그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뭐 삼성전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보수적인 시장의 대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상당히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SK네트워크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먼저 통신 마케팅 부분과 이 상사 부분은 그 매출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와 자동차, 중고 자동차라든가 뭐 스피드메이트라든 정비 부분은 연간 800억에서 1000억 가량의 그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종합 상사 부분 역시 600억에서 800억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제 워커힐 같은 부분은 4분기에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이 또 투자하기 적당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2010년 하반기에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강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약 200억에서 300억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서울에서 아마 가장 큰 그 면세점 사업 을 영위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 사업 부분의 강화가 2011년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전 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기업으로서 네. 시장이 불안할 때 혹은 시장 반등이 마무리 국면에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 이 SK네트워크스인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네요. 네, 전일 그 단기 하향 추세를 좀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반 이동 평균선들이 거래량 형성과 함께 돌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그 기관의 순매수가 30만 주 넘게 하루에 30만 주 넘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손절매하는 일부 매기들이 보수적인 시장 대안으로서 일부 SK네트워크스와 같은 종목으로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11만 원 정도, 오늘 뭐 100원 정도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손절가는 1,700원, 그리고 네. 단기 목표가는 12,100원. 그러니까 전 고점대죠. 예. 12,000원을 설정하지 않고 12,100원을 설정을 하는 거는 오버슈팅을 일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100원의 의미가 크군요. 네네. 예.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시장의 대안으로서 SK네트워크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신 삼성전기 얘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이드 중고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없었었는데 여행주를 얘기하신 모양이던데요. 종목 점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름인데 여행주 네. 어디까지 갈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제가 여행주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추천드린 날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투어는 1차 목표가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했고 현재는 약간 조정받으면서 재차 상승을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모두투어 같은 경우 우선 추천 당일날 상승률은 더 좋기는 했는데 네.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은 못했고요.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환율 하락수의 얘기가 나오면서 재차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번 더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시면은 좀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지금 저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하나 투어보다도 모두 투어도 조금 탄력이 더 있어주리라 기대하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 투어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지만 아무튼 두 종목 다 홀딩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행주 얘기하신 두 종목 점검을 한번 받아보았고요. 오늘 새롭게 다뤄볼 뉴스는 어떤 건지요? 네, 오늘 소개드린 뉴스는요. 이거 네. 어제자 기사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시장이-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가 오늘 주인공이군요. 네. 네. 최근 시장이 그동안 많이 주가 상승했던,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는 저도 되게 놀랍게 지켜봤는데요. 네. 그동안 주가가 강하던 종목들이 요즘 뭐 거의 돌아가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이런 반도체 부분의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저도 한번 다시 하이닉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긴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빌미로 또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우선 뉴스 내용을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네.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1.2% 상승을 해서 40.4%를 기록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4%포인트 오른 8.3%로 이제 4위를 기록했는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만이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D램 분야에서도 D램 분야는 거의 뭐 독보적이죠. 네, 삼성전자가 1위고 2위 하이닉스가 되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업체, 한국 업체들이 50% 이상의 그 시장 지배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D램의 경우에 이제 주력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출하량이 꾸준히 늘었고, 낸드 플래시도 이제 유럽발 경제 위기와 비성수기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스마트폰 등의 판매 호조로 이를 상쇄했다고 이 기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선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산 공정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가격 등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이 선전의 배경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빌미로 그동안 잘 못 가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을 한번 오늘 추천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네. 종목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네. 지금 이 기사의 어떤 분석은 사실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계, 통계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2분기가 네,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도 뭐 심지어 3분기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사실 4분기 혹은 더 뭐 넓게는 하반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꺼지고 있는 것이라서 다 지나간 2분기에 대한 좋은 집계, 좋은 성적표가 과연 얼마나 이 주가를 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제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이 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너무 좋은 회사고, 아무리 4분기와 내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크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게 보더라도 많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요즘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서 네.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고, 예. 네, 저는 근데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은 벌써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 이번에 근데 한 달 전에 제가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일 그리고 그저께에도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예.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속해서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까지 곁들여 주시겠어요?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종목 속에 따로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우량한 회사죠. 예. 지금 제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3일 연속으로 기관 순매수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 대량의 이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다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 포인트로 뭐 매수가나 손절가, 목표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는 오늘 시가도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네. 시가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가에서 빠지게 이제 뭐 다음 주까지 보실 텐데요. 시가 이하로 빠질 때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근데 제가 너무 짧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 21,300원으로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는데 네. 단기 매매 정말 초단기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21,3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지만 네. 스윙으로 보시는 분은 21,000원까지는 보셔도 되실 것 같네요. 지금 차트를 저 자세히 보고 있는데 네. 21,000원까지 손절가 보셔도 되시겠고요. 목표는 우선 짧게 한 22,900원, 23,000원에서 조금 모자른 22,900원까지 이거는 단기 반등이라도 짧은 반등이라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거라는 지금 생각이고요. 스윙으로 근데 좀 정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25,000원에서 26,5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 하면은 3만원까지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기 반등이라도 한 22,900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선 짧게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수가 코스피 시장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 같은 LED주나 IT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삼성전자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7월 달에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역시 오늘 시가 그리고 손절 라인 깨지지 않으면은 매수가 이하로 빠질 때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78만 5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85만원, 2차 87만 5천원, 3차는 길게 보면은 정말 지수가 크게 오른다 하면 90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85만 원 벽 돌파해야 90만 원 또 100만 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이따 또 전화 연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금요일 8월 첫째 주 마지막 거래일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진짜 고용지표 하루 앞두고 고용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 함께 맞물려서 나온 소비 관련 판매 지표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지표 부진에 이래저래 약보합으로 끝난 뉴욕 증시. 하지만 낙폭이 아주 제한적이면서 10포인트도 채 안 되는 그런 낙폭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다 이래저래 뉴욕 쪽만 쳐다보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크게 움직이는 장이 아닐 것이다라는 예상도 드는데요. 우선 수적화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진 1781에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에 출발했는데 금세 1.5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477에서 출발했지만 478까지 올려놓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차트를 봤었는데요. 김진홍 실장께서 9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계신 삼성전자가 오늘 80만 6천 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장주가 플러스를 달아주는 것이 참 고맙다 생각이 들지만 곧바로 코스피가 1780으로 하락을 하면서 1780이 또 금세 위태로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오르더니 오늘은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가 하락세를 또 갑자기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도 1.3% 적지 않게 빠집니다. 하지만 어제 신한지주 약했지만 오늘은 강세로 돌아세우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어제 적지 않은 폭으로 빠졌었던 LG화학도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70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현대중공업은 그러나 오늘도 역시 플러스를 달고 있는 강보합의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하루 반등하고 하루 내리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소폭 일단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KB금융에는 매기가 조금 들어오는 듯하지만 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LG전자의 상승세가 오히려 참 활력 있게 꾸준하게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0만 원 깨지고 여러 가지
듯한 그런 안 좋은 리포트들도 많았습니다만 어느덧 11만 원 턱 밑까지 올라온 LG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1.4% 뛰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1.4% 가까이 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2,200원까지 올라오네요.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나 1.2%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오늘 좀 약한 모습이고 기아차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좀 약한 날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뜨문뜨문 금융지주 회사들 오른 종목도 있어 보이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오히려 좀 약한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계속 쓰다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롯데쇼핑은 오늘 주춤, 신세계는 그러나 강보합입니다. 삼성화재도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 그러나 현대제철이 오늘 포스코와 함께 눌리는데 현대제철의 물량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11만 원도 살짝 깨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관심사 어제 주목을 끈 만큼 삼성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13만 원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했었지만 어제 장중 더 깊게 운봉이 뚫고 내려가면서 12만 5천 원에 어제 종가에 형성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매수세가 오히려 밑에서 들어옵니다. 500원 정도 올려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12만 5천 원, 5,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NHN이 다시금 매수세 받으면서 19만 500원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80이 하회된 1778인데요. 코스닥 쪽에 가서 LED 종목 두 종목만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기는 오늘 약간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지만 보합권이고요. 서울반도체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보합권이지만 밀리면서 4만 100원이라 4만 원 선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어제 6%대 이상으로 빠졌었던 루멘스도 일단은 보합권이긴 하나 뚜렷하게 반등세가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현대증권으로 가서 배성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1800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오늘 아침에도 장 열린 지 5분도 안 됐지만 일단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욕과 연관해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살 가능성도 이래저래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네요. 예, 일단 전일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약 1650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LED 관련주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두 종목만 약 1,5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역시 이제 LED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요. 전일 JP모건사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반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라면 즉 다시 말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그런 환수 성격이었다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상품 시장과 상품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상품 관련주인 대표적인 고려아연이라든가 풍산 같은 종목들은 최근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약 1,600억 정도로 매도를 했지만 IT 섹터 전반에 대해서 약 2,0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고요. 따라서 반대로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약 400억 정도 순매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IT 섹터의 부진을 반영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섹터별 비중 조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메리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외국인들도 매일같이 사줄 수는 없겠죠. 어제 잠깐 특별히 IT주의 매도를 집중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로 돌아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감지됐을 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상품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던 점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일단 사주지는 않는 아침 짧은 분위기 속에 IT주는 또 내리고 있고 LED 관련 어제 많이 거론이 됐었던 그런 종목들 삼성전기 외시에서 모두 다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사실상 LED의 추가적인 급락의 불을 당겼던 그런 JP모건에서도 사실은 차익 실현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단 IT는 멀리하는 것이 맞나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에서 일단 다소 불리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일단 기관들의 그런 매도가 계속이 된 상황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고려해서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어제 하락했었던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고퍼 종목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의 그런 큰 흐름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그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거포주에 대한 논란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크게 주가가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적으로는 또 저가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 좀 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주말 미국 고용지표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지만 큰 쇼크만 없다 그러면 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추가적으로 FOMC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달러 약세와 주식시장의 그런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장중 변동성에 대한 지나친 위축은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FOMC를 기다리는 마음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또 예상 밖으로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민간 부문 섹터 증가율이 그렇게 6만 명, 7만 명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표 안 좋으면 더 그 다음 주 중반에 있을 FOMC에서 추가 부양책 내놓는 그런 환경이 더 잘 조성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때문에 더 많이 사주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분석은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배성영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로 가볼까요? 리서치센터에는 전소영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외환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입니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와 지금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 1166원 깨지나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제 종가가 형성됐잖아요. 어제 일단 전일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어제는 이제 전일비 1원 80전 하락한 1166원 50전에 거래 마감을 하면서 네. 2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공업체 내부 등으로 일단 하락 마감은 했지만요.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나고 있는 이제 레벨인 60원대 중반의 탄탄한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요. 어제 장중에 이제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고 외국인이 이제 주식 순매도에 나서면서 장중에 1170원 선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은 2원 90전 상승한 1169원 40전에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쪽의 고용지표가 좋지 못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그러면 원달러 환율 조금 오를 분위기인가요? 예, 일단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60원대 중반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한다 하더라도 250일 이평과 200일 이평이 좀 막혀있는 60원대 중반에서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지지력은 당분간 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3일째 지금 차트상으로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쨌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 하는 심리는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1170원의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말에 예상이 되고 있는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실수구 외에 이제 거래 의지는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과매수 국면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좀 유로화 반응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2차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또 공개가 되지요. 거기에 또 따라서 은행주들이 움직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채권시장 어제 외국인들이 국제 선물에서 또 급하게 돌아서면서 곳곳의 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전일장의 어떤 수급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겠어요? 예, 일단 실수급으로는 좀 외국인 외에는 좀 거래 의지는 많이 약한 편이었는데요. 네. 외국인에 의해서 일단 움직였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4,000개 넘게 국채 선물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111선이 무너졌고요. 어제는 전일비 13틱 하락한 110.95에 마감을 했고요. 네. 국고 3년물은 3bp 상승한 3.87%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틱 상승한 110.99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시하고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채권시장이기도 하지만 역시 FOMC에 가장 민감한 것이 또 우리 채권시장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보면 미국 채금리하고 상당한 연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제 한동안은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오르자 이제 함께 오르고 이제 내리고 이런 모습이 며칠 새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FOMC를 앞두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느냐라는 여부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재정부의 그린북에서 발표했듯이 뭐 국내 경기 상황은 좋지만 하지만 대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네네. 단서들이 계속 붙으면서 이것들이 미국채 시장과 국내 시장이 약간 연동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환율과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동향도 계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FOMC랑 금통위 앞두고 경계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3.9% 근방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외환시장과 함께 들려주셨네요. NH투자선물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약보합 정도로 출발했던 양시장, 특별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보합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곧바로 지금 장중에 하락 반전이 돼서요. 1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470선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지금 이 시각 어제 종가 기준 12포인트나 빠져서 1770.98로 1770선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오늘 같은 날 어떤 전략을 펴보면 좋을지 금요일 언제나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애매한 것을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더불어서 오늘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 이 정도로 장 초반에 흘러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예, 일단 미국 이제 경제 지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틀 동안 경제 지표에 따라서 뭐 계속 코스피도 좌지우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제 어제 약세 시장에 이어서 이렇게 약세를 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계속되는 펀드 환매 그리고 투신권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공백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거 하나 좋은 게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지수는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종목별로는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천차만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환율마저 최근에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가 점점 지속되면서 오늘도 뭐 환율이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지금 한 2.8원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불과 7월 초 대비 지금 거의 50전 이상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은 달러 약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좀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제 남유럽 위기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고용지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지금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계속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변수가 좀 큰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사실 전 지금 업종이 거의 운수창고, 의약품 이런 업종을 빼고서는 전 종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도 뭐 전기, LED, 삼성전기 대장주를 비롯해서 LED 업종이 어제 거의 모든 종목이 10%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은 더 좀 심각할 정도로 요새 계속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신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어제는 외국인 매도까지 같이 겹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 외국인이 IT를 파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LG전자를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LG전자,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요. 물론 이제 LED 업종,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그리고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건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외국인의 방향성도 지금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뚜렷하지 않는 상황이고 네. 매우 산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주도주였던 IT는 폭탄을 맞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보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견조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자동차도 꽤 많이 빠져요. 예, 자동차도 오늘 좀 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사실 근데 현대모비스 뭐 부품주들 주가 보면은 지금 뭐 차트나 이런 게 상당히 견조해요. 예. 또 보면은 현대차는 뭐 신고점을 찍고 나서 거기서 한 지금 5% 정도 빠진 상황인데 예. 예전에 IT가 빠지기 전에 자동차가 먼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다시 올라다가 지금 이번 주 다시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네. 운수창고 특히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 글로비스라든지 예. 이런 쪽이 IT 빠지기 전에 또 자동차 빠지기 전에 먼저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폭은 더 컸어요. 사실 운수창고들이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LED 종목은 좀 너무 가대낙폭할 정도로 지금 거의 단기간에 30%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IT, 자동차, 실적, 펀더멘털이 되는 주식들,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을 계속 견조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LED 업종은 저가 매수를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였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은 어떤 매크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수급 악화로 일어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펀드 환매 물량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차익을 얘네는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결국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던 소외됐던 그동안 LG전자가 정말 실적 때문에 엄청나게 소외됐었거든요. 예. LG전자 9만 원대부터 외국인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두려우시면은 현금을 좀 갖고 계시면서 좀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을 좀 보일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당분간 좀 구트로이카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철강, 화학 이런 쪽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게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도 계속 좀 이런 철강 화학 쪽으로 매기가 좀 수급이 잡히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낙폭이 큰 지금 IT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이 큰 IT의 분할 매수 지금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모두 다 느낄 텐데 나름대로 딱 그 가장 낮은 바닥 포인트는 나중에 이제 돌아봐야 알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겠지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13만 원 정도가 바닥 이랬다가 뭐 12만 5천 원 지금 12만 원도 밑으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싸게 산다고 샀다가 나중에 더 많이 빠지면 올라온다 할지라도 또 미지근하게 올라오면 그거 못 참고 파신다든가 그런 어떤 행보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보고 들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LED주 말이죠. 예, 사실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고요. 예. 사실 지금 뭐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 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뭐 잘 말씀하셨지만 121선 뭐 13만 원대는 지킬 줄 알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일 뭐 경기선이라고 부르는 종목에서도 이게 무너지면은 사실 더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삼성전기 같은 11만 7천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킨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한 후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 그때부터 하셔도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금 비중이 조금은 더 늘려나가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LG전자도 얘기하셨듯이 뭐 LED 중심으로 해서 IT는 다 안 좋지만 LG전자처럼 수급이 붙는 종목은 또 잘 가고 있다. 또 저평가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외국인이 붙었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퍼가 낮고 또한 수급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뭐 특정한 어떤 업종을 굳이 꼽지 않고 잘 발굴해서 그런 종목에 조금 관심을 보이는 전략은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장이고 순환매적으로 돌아가는 장이기 때문에 뭐 요새 보면은 유통이나 내수 물론 실적도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딱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수급이 투신권이 한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신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계속 어쨌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IT랑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철강이나 화학 쪽은 기간에 그 매수세가 계속 모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매기를 잡히면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리고 최소 이번 달 8월 달에는 좀 계속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에 대해서는 좀 긴 항목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단기간에 좀 따라잡고 싶으신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수급이 받쳐주는 철강 화학 쪽 이런 쪽으로 매기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사놓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시는 IT 쪽에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담는 것은 조금 위험한가요? 예, 일단은 빠질 때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는 것은 전략적으로 일단 맞지 않는 거고요. 아까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을 보고 그때에서 더 추가 매집을 해야지 지금 매집을 잘못하게 되면은 괜히 현금 비중을 줄이게 되고 정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지금 세워주셨고요. 유의사항까지 잘 곁들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IT 종목에 대한 확실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T 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욕 쪽의 지표가 좋지 못했는데 그 지표도 고용 지표가 하나 끼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많이 밀리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는 1773포인트인데요. 1700 제가 70까지 본 것 같습니다. 글쎄요, 70을 살짝 하회했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1773으로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더는 키우지 않고 제한시키는 모습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규모 자체는 한 200억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급부로 개인은 오늘장에서 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IT주가 그리고 어제 많이 급락했었던 LED주가 오늘 올라오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는 가운데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른바 자문사들이 사랑했던 7명의 공주들, 자문사 7공주들의 오늘 낙폭이 LED 어느 쪽 이렇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7공주가 급격히 많이 빠진다라는 것에서 역시 투신권이 빠져나가는 수급의 꼬임에 따른 종목의 하락도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차의 그 알라바마 공장에 있는 공장장이 해고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 중심으로 낙폭도 IT주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수가 갈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 코스피는 1774로 위쪽을 조금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요. 코스닥도 초반 분위기는 플러스였지만 하락 반전된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어떤 종목들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 수 있을런지요.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